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을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롭문에서 부모 테이블의 항목값을 삭제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식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옵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참조된 것을 삭제할 때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예를 써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이런 구조까지 전부 삭제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답은 캐스케이드다. 얘가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또 필기시험에 출제가 됐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드랍 테이블에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제거할 요소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개체를 함께 제거하는 거죠. 함께 제거함. 즉, 주 테이블의 데이터 제거 시 각 외래키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거할 때 바로 캐스케이드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체가 제거할 요소를 참조 중일 때는 제거를 취소하는 이러한 것을 리스트릭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캐스케이드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2번에 캐스케이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뭐죠?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뷰는 가상 테이블이죠. 그래서 뷰는 크리에이트문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뷰를 제거할 때는 드랍문을 사용한다. 뷰를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는 가상이기 때문에 여기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뷰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ML에 해당하는 SQL문으로 나열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DML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조작어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렉트, 인설트, 델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DML에 해당하는데, 자, 1번 볼게요. 델리트,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알터. 여기 크리에이트도 안 되고 알터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얘는 DDL에 해당하는 거죠. 인설트, 델리트, 업데이트, 드랍도 DDL에 해당하는 거죠. 3번은 전부 DML에 해당하는 거고, 셀렉트, 인설트, 델리트, 알터가 DDL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 대수에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관계 대수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이다.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관계 대수의 순수 연산자에는 이런 게 있었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디비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보시죠.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셀렉트죠. 또 프로젝트가 파이고요. 디비전, 조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디비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때요? 여기서 순수 관계 연산자의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이 있는데 여기 카디션, 프로덕트다. 교차곱은 아니죠. 얘는 일반 연산자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관계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제약 조건 중 기본키의 속성값이 널이 아닌 원자값을 갖는다. 얘는 뭐예요? 개체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던 이러한 얘기라,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테이블에서는 기본키지만
그게 다른 테이블로 갔을 때 걔가 포린키, 외래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래키 속성을 거기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참조 무결성을 보면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 기본키가 동일해야 하고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속성값에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개체 무결성이다. 답은 1번 개체 무결성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제3 정규형에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 BCNF로 정규화가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위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한번 보시죠. 1정규형은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하는 거예요.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BCNF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고, 4NF는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라 답은 4번에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BCNF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로킹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에 보니까 로킹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도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커지면 로쿠스가 작아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로킹 단위 보면 병행 제어에서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를 얘기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필드 등이 로킹의 단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킹이 크면 로쿠스와 병행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로킹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로킹 단위가 작으면 로쿠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병행성이 증가하고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공유도가 증가한다. 병행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 로킹 단위가 크면 공유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의 2번에 보니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 이거 잘못된 얘기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8번 보죠. 다음 SQL 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업데이트 하면 뭐예요? set을 쓰는 거죠. 업데이트, set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은 2번의 정답이 되는 이러한 얘기인데, 저 1번의 from은 select from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delete from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저 3번의 into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뭡니까? 업데이트에서는 set을 쓰고요. delete에서는 from을 쓰고, select에서 from을 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인설트 인토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QL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업데이트 하면 당연히 뭘 쓰나요? set을 쓰는 거죠. 업데이트 set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저 1번의 from은 delete from
select from 이렇게 나가는 거고 into는 insert into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의 set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업데이트 set하고 전화번호 0014 또 where 회원 번호가 N4인 튜플만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런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정답은 set이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키마는 어떤 것이냐? 데이터베이스의 전체를 정의하는 거래요. 전체를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의 개체, 관계,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접근 권한, 무결성 규칙을 명시한 거다. 이건 좀 개념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개념 스키마가 그냥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선 외부 스키마를 우리는 서브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프로그래머나 DBA의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외부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저장 매체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내부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자 우선 다음에서 설명하는 스키마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직 전체를 하는 거니까 개념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1번의 개념 스키마다 이게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무결성 유지를 위해 SQL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갱신해야 한다. 아니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검색이나 이런 거밖에 안 되지 내가 직접 갱신한다.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데이터 개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체이다.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우리는 메타데이터다. 데이터 중에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 일반 사용자도 SQL을 통해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갱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릴레이션에서 카디널리티와 차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튜플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카디널리티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수는 속성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4, 디그리는 6인 이런 거죠. 그래서 4와 6, 카디널리티 4, 차수는 6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죠. 이건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제어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병행 제어 기법에는요, 타임 스탬프, 최적 병행, 다중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킹 이런 거 10분할 기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10분할 기법이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자 우선 로킹이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로킹은 주요 데이터의 액세스를 상호 배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어떤 로킹 단위를 액세스하기 전에 로크, 잠금을 요청해서 럭이 허락돼야만 그 로킹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로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순서는요. 직렬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를 미리 선택하는 기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랜잭션과 트랜잭션이 읽거나 갱신한 데이터에 대해 트랜잭션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표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법이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하니까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최적 병행 수행이다. 에는 검증 기법이 있고 확인 기법이 있고 낙관적인 기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병행 수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판독 전용 트랜잭션일 경우 트랜잭션 간의 충돌률이 매우 낮아서 병행 제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 중에 많은 트랜잭션의 시스템의 상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점이 최적 병행 수행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중버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다중버전 타임스탬프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갱신될 때마다 버전 번호를 부여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10분할이 아니죠. 그래서 로킹, 타임스탬프, 최적 병행, 다중버전이 있으니까 10분할 기법이다. 얘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3번 보죠. 데이터 속성 간의 종속성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잘못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처리인데, 이거 오타네요. 데이터 처리 연산 수행 시 각종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현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삽입할 때 이상이 일어나고 삭제할 때 이상이 일어나고 갱신할 때 이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검색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말리라고 하는 것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니까 아노말리,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있지 검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트랜잭션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얘는 ACID라고 하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ACID, 그에 해당하는 A는 원자성이다 이런 얘기죠. 트랜잭션과 작업된 작업들이 모두 수행되든지 아니면 모두 실행 안 되든지를 보장하는 all or nothing이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죠. all or nothing. 일관성, consistency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랜잭션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isolation,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하는 동안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갱신 중인 데이터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의 상태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실패되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 이솔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3번의 이솔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한 릴레이션 내에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로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에 대한 여기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앞에서 슈퍼키 설명할 때 설명했던 이런 단어인데 바로 나왔네요. 이 문제의 지문은 슈퍼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와 이름, 이 속성이 합쳐진 거죠. 이게 슈퍼키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이 되는데 최소성은 만족을 못 시키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복값이 없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최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를 조합하지 않고 최소 필드만 써서
키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죠. 여기 학번, 주민번호, 성명, 성별이 있어요. 여기 학번, 주민번호, 학번 더하기 주민번호, 학번 또 주민번호, 성명 등은 슈퍼키로 구성이 가능해요. 자, 여기 성명은 단독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번호, 이름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거에서 최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이 슈퍼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요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번 플러스 이름이에요. 주민등록번호 플러스 학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복합키는 2개 이상의 속성이 합쳐진 키 이렇게 된 거고, 후보키는 이런 거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만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번,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내가 학번을 기본 키로 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대체키가 되는 거고, 이 전체를 우리가 후보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체키, 외래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얘는 슈퍼키에 대한 이야기라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물리적인 거라고 하는 저장 매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리적 설계의 목적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 트랜잭션의 처리량, 응답 시간, 디스크 용량 등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저장 레코드의 형식, 순서, 접근 경로와 같은 정보를 사용합니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데이터 타입 및 데이터 타입 관계, 얘는 좀 문제가 물리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얘기인데,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인 설계에서 하는 거지 물리적인 것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이 트랜잭션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한다. 얘가 잘못된 얘기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 타입 및 타입 간의 관계는 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를 하는 거다.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해석에서 모든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논리 기호는 뭐냐? 그건 or이라고 하는 A를 거꾸로 쓴 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문제라, 여기 요 전칭 정량자의 요 A는 모든 가능한 튜플 for all에서 그 A를 뒤집은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존재 정량자의 요 얘는 2를 뒤집은 거죠. 어느 튜플 하나라도 존재한다. 요 2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앞에서 나왔던 문제고 하니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8번 보죠.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SQL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단, 팀코드 및 이름은 속성이며 직원은 테이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정도일이래요. 인 팀원이 소속된 팀코드를 이용해서 해당 팀의 소속 팀원의 이름을 출력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from 직원은 테이블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의 이름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팀 코드의 이름이 정도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살펴보지요. 자, 얘는 하위 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코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select 팀 코드 from 직원 테이블에서 where 이름이 정도일인 값의 팀 코드의
직원 테이블의 이름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라, 요 가로 안에는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하위 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지리를 쓸 때는 가로부터 하고요. 이거를 해석할 때는 항상 이 하위 지리부터 해석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지리문은 하위 지리가 있는 지리문이에요. 먼저 웨어 조건에 지정된 하위 지리의 셀렉트문을 검색하는데, 검색 결과를 본 지리의 조건에 있는 팀 코드의 속성과 비교를 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테이블에 이름이 속성값인 정도일과 같은 레코드의 팀 코드 속성값을 검색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자, 여기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어때요? 4번에 select team code from 직원 where 이름이 정도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얘 2번은 왜 안 돼요? 이게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이게 뒤집어졌죠.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9번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 읽기, 갱신, 삭제인데, 생성은 뭐예요? 크리에이트죠. 그 다음에 읽기는 리드죠. 그 다음에 갱신은 업데이트라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델리트니까 그 앞자를 따서 CRUD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연산으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델리트의 약자인 앞자를 따서 CRUD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CRUD 분석은, CRUD 매트릭스는 2차원 형태의 표예요. 표. 행에는 프로세스를, 열에는 테이블을, 행과 열과 만나는 위치에는 프로세스가 테이블에 발생시키는 변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에 관해 상관관계를 쓰는데, 각 쉘에는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델리트의 앞글자만 들어가서 CDUR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한 가지만 적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모두 기록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CRUD 매트릭스를 보면, 내가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회원을 크리에이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회원 정보를 변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고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CRUD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2차원 배열, 또 표 이렇게 얘기하고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뭐 CRUD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RUD 분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데이터베이스에는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관계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관계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관계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2차원 테이블 표를 봤는데, 이런 2차원 테이블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관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